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얘기할 때 지중해식 식단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중 주재료가 올리브유죠. 그런데 올리브유는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어도 좋고 자기 전에 먹으면 좋거든요. 들기름의 효능을 딱 3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고요. 강남역에서 CNC 한의원 개원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2개인데요. 유튜브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순열 TV라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들깨의 효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메가3의 효능입니다. 오메가3가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죠. 혈관벽의 탄력도 살려주고 혈압도 내려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 곳이 뇌죠. 뇌신경의 상태를 개선해주고 혈류를 개선해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들기름입니다. 그리고 아마씨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아마씨와 들기름은 오메가3가 60%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은 한 40%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는 의외로 오메가3가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메가9이라는 영양분이 들어있죠. 오메가9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먹는 것은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메가3의 원천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처럼 식물성 기름이 있고요. 등푸른 생선처럼 어류에서 나오는 성분이 있습니다.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만으로도 건강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효능을 딱 3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혈관 청소하는 기능이죠. 혈액순환을 살려줍니다. 2번째는 눈 건강에 좋거든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A가 황반변성이나 각막 질환들을 예방해 줍니다. 또 3번째는 치매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성분이 DHA와 EPA거든요. DHA가 특히 뇌신경세포의 주요 구성성분입니다. 그래서 DHA가 많이 들어올수록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죠. 들깨의 주성분이 오메가3라고 했잖아요. 오메가3의 주 효능이 혈관을 개선해 주는 것이거든요. 혈관벽의 탄력을 살려주고 혈압을 내려주고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중에 EPA라는 성분은 이 혈관의 염증을 제거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뇌혈관 개선하고 심혈관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증가하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또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지니까 또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액체가 끈적끈적하면 흐름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맑아져야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개선해주는 오메가3의 효능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이잖아요. 면역력은 딱 2가지 상반된 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아주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독소가 들어오는 것도 막는 것이고, 그 막는 장벽이 2가지예요. 하나는 피부고 하나는 이 소화관이나 폐에 있는 점막 구조거든요.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깨에서 추출되는 오메가3 지방산, 들기름이 굉장히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우리 몸 내부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의 어떤 변이, 돌연변이를 막아주는 것이 면역력이거든요. 돌연변이가 쌓이면 암이 되잖아요. 세포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도 이제 면역력인데, 내부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나 염증을 막아주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에요. 피가 잘 돌아야, 혈액이 닿아야 면역세포, 백혈구가 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오메가3의 효능이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산소 공급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산소 환경이 됩니다. 저산소 환경이 되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염증은 우리 몸 모든 곳에 생길 수 있죠. 눈에 생기면 결막염, 각막염,
망막의 황반 변성 이런 것도 다 생길 수가 있고요. 뇌염도 생길 수 있고 위장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신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염증이 다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혈액순환을 살리기 위해서는 혈액에 노폐물이 없어야 되고 혈관 탄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것을 살려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오메가3다. 오메가3가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이 바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나빠졌을 때 제일 먼저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곳이 관절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고 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소염제하고 진통제죠. 소염제를 먹으면 염증 반응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관절염에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소염제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부위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소염제도 잘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살리는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외갓집을 가면 우리 외할아버님이 들깨 강정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깨 강정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님이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 들깨가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혈색이거든요. 피부에 광택이 나면 그 사람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들 보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보면 혈색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탁하기 때문이죠. 이 혈액을 맑게 깨끗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오메가3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 제거해주고 혈관 탄력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심장 혈압 내려주고 하니까 혈색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사람의 피부는요 가죽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에 있는 가죽 소파 청소할 때 뭐 하죠? 왁스칠 하잖아요. 가죽은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용성 장벽이기 때문에 기름칠을 해줘야 가죽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영양 크림들은 대부분 베이스가 기름이죠. 돼지기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들기름을 얼굴에 직접 발라줘도 이 피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먹기만 하지 마시고 피부에도 발라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외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피부의 탄력을 외부에서 살려줄 때는 바르는 것이 더 좋고 내부에 있는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할 때는 먹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들기름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거든요. 이 비타민 A가 레티놀이에요. 우리가 화장품 살 때 피부 재생 효과 광고하는 화장품들 보면 전부 레티놀이 들어있죠. 이 레티놀을 충분히 복용해주면 피부의 탄성이 증가합니다.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영양분이 식이섬유거든요. 이 들깨의 껍질이 다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들깨를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깨를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충분한 양을 먹어줬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이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장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위산이 역류하는 거죠. 우리가 구토를 해보면 이 목이 따갑고 아프잖아요. 위산이 굉장히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식도 점막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죠. 그런데 실제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율신경 실조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이 더 많죠. 스트레스 때문에 식도 점막이 말라버리죠. 식도 점막이 말라버리면 염증이 생기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식도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물감도 생기고 또 식도가 건조해지면 후두도 같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후두염이 따라오고 기침이나 가래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들기름을 먹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들기름이 식도 점막을 직접 도포해서 자극을 막아주고 식도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위점막에도 도움이 되고 위점막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오메가3 알약들은 대개 장용성이에요. 장에서 녹기 때문에 식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들기름을 직접 한두 스푼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은 열량이 높죠. 그래서 뭐 살이 찔 염려가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 기름을 그렇게 살이 찔 만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기름을 섭취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기름을 섭취하다 보면 우리 몸의 대사를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깨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껍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아서 분말 형태로 드시면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들깨 강정 같은 것도 좋고 음식할 때 들깨 가루를 뿌려서 먹는 방법도 좋죠.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산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보관하면 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나 들깨는 항상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들깨 가루는 미리 갈아 놓으면 안 돼요. 산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면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들기름을 만들어서 4도씨 이하의 냉장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참기름은 냉장 보관하면 맛이나 향이 변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먹는 것이 더 좋거든요. 참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 복용했을 때 만성 염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대신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죠. 들기름은 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만 먹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먹어도 좋고 자기 전에 먹으면 좋거든요. 자기 전에 복용을 하면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고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얘기할 때 지중해식 식단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중 주재료가 올리브유죠. 그런데 올리브유는 오메가3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죠. 들기름에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혈관을 위해서, 눈 건강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것 들기름 드시기를 권합니다. 신장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을 발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잘 되질 않기 때문에 치료약도 없죠. 그게 심해지면 구토나 구역감 같은 것들, 어지럼증 혹은 쓰러지기도 하고 혼수까지 올 수 있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라면 아무래도 사람은 신장을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없어져도 하나로도 충분히 평생 잘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장은 아주 많이 망가질 때까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잘 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치료약도 없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발표들을 보면 40대 이후에 신장암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대의 암 중에 신장암이 6위 정도를 차지하는데 40대만 보면은 4위를 차지하거든요. 위, 소장, 대장, 간 다음에 신장암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름 자체가 신장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기름진 음식,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반응이 일어나면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가지고 혈관 속에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노폐물이 신장에 지속적으로 끼어서 막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신장의 심적인 기능은 2가지죠. 하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에 녹는 노폐물, 수용성 노폐물은 전부 신장에서 걸러집니다. 대신 지용성 노폐물은 간에서 걸러지는 거고요. 그런 노폐물 제거가 가장 중요한 작용이고, 2번째는 이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죠. 혈압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공식이 체액량 곱하기 모세혈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뚱뚱해지고 체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확장시켰다가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적혈구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죠. 그래서 뭐 한방에서 옛날에 신기능이 정력에 관련된다 하는 것들이 이런 에너지 생산이나 혈압 관련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기관들은 대부분이 소모품입니다.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닳고 손상이 오게 돼 있죠. 신장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손상이 오게 마련이고, 필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필터를 오래 쓰면 다 고장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커피 필터든 자동차에서는 에어 필터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은 교체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0살까지 쓰려면 사는 동안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정비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야 된단 말이죠. 택시는 빨리 폐차하거든요. 일반 승용차보다. 왜냐하면 많이 탔으니까. 사람 몸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빨리 닳는
이런 거예요. 프로 운동선수들이 관절염, 근육질환, 신경질환이 더 많이 오잖아요. 더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쓰면 퇴행성 변화가 오지만 또 너무 많이 쓰면 닳아서 없어지거든요. 신장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물 많이 마시고 칼륨 많이 먹고 기름 많이 먹고 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장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소변은 사실 먹어도 큰 지장이 없을 만큼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찌꺼기가 같이 나오면 거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색깔도 변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단백뇨죠.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 나오면 거품이 생깁니다. 특히 단백질로 생긴 거품은 잘 없어지지 않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변을 보고 난 뒤에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가 생긴 건가? 라고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나쁜 이유는 단백질은 소변을 통해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장의 필터 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곳에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혈액 중에 있는 노폐물을 혈관벽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멍이 좁아요. 그래서 물에 녹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은 이온은 나올 수가 있는데 단백질은 크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나왔다 하면 이 혈관에 있는 벽을 찢고 나왔다는 것을 뜻해요. 찢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상이 생기겠죠? 우리 몸에 뭔가 손상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신우신염도 될 수 있고 신장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백뇨의 구성 성분을 보면 대부분이 알부민이거든요. 간에서 이제 알부민을 생성해서 우리 몸의 혈장의 삼투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몸에 부종이 생길 수 있죠. 혈관의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혈액 속에 있던 물이 조직 속으로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부종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빈뇨라고 하죠.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도 자주 보고 자다가 자주 보고 주로 나이가 들면 저녁에 야간뇨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빈뇨는 신장 기능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방광 기능하고 관련이 많죠. 방광이란 것은 소변이 반 정도 차면 신호를 뇌로 보내요. 그러면 내가 소변 보러 가야겠다 하는 요의를 느끼는 건데 방광 기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이고 야간뇨는 깊이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잠이 얕아지면 방광에 소변이 찬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빈뇨는 방광 기능 외에도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모든 감각신경이 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방광에 조금만 소변이 차도 뇌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변을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빈뇨는 이제 감염과 관련이 있죠. 방광염증이 생기면 빈뇨가 생기는데 되게 이제 세균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세균이 사라지면 빈뇨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피로는 대부분 이제 간에서 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간은 해독기관이거든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쌓이면 그걸 간에서 해독을 하죠.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덜 피곤하고 간에 무리가 가면 피곤하다고 하는데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노폐물 제거가 잘 되질 않잖아요. 혈액이 산성화된다든지 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고 노폐물이 증가하다든지 그 다음에 신장에서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요독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피로가 간이 아니라면 신장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을 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옆구리가 아프면 내가 신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옆구리가 아프다고 해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신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응이 내장기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의 무리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위장 기능을 방해하는 거죠.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장기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액이 탁해진다고 했잖아요. 요독증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혈액이 탁해지면 구토나 구역감 같은 것들, 어지럼증 혹은 쓰러지기도 하고 혼수까지 올 수 있죠. 식욕 저하가 꼭 신장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신장이 나빠지면 혈액이 탁해진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독소가 증가하고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신장이 잘못되면 붓기가 나타날 수 있죠. 신장에서 소변을 너무 많이 배출해서 나타나는 질병보다는 신장이 망가지면 체액이 저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독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체액이 저류하게 되면은 혈관에서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간질로
간질로 수분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죠. 부종이 생기면은 다리가 붓는다든지, 특히 신장 질환으로 생기는 부종은 함뇨 부종이라고 해서 눌러도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부종이 잘 생기고요. 다리가 심하게 붓지 않는 경우에도 눈 주변이 잘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붓는 이유는 몸에 체액이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중에 있는 수분이 간질로 조직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그렇게 붓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압이 높아졌을 때,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을 때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백뇨가 있을 때 몸에서 알부민이 빠져나가거든요.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묽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혈액이 묽어지겠죠. 그러면 간질 농도가 높아져요. 간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액 속에서 수분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또 붓는 겁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부종이 생겼다는 것은 어딘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해요. 흐름이 나빠졌다는 걸 뜻하죠. 우리 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 염증으로 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것은 항상 유념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신장 질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라면 아무래도 단백뇨나 혈뇨를 들 수 있겠죠.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빠져나오게 되면 신장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신장 질환은 사실 실체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염증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노폐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장에 있는 필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장 질환에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 칼륨이 있잖아요. 칼륨이 많이 든 음식들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장이 많이 나빠졌을 때 그런 것이고요. 평소에 건강할 때 조금 나쁠 때는 칼륨을 드셔도 됩니다.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시켜줘야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는 신장에 무리가 되는 일은 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필터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칼륨을 많이 먹으면 소변 배출이 많아지잖아요. 배출을 많이 시킬 때도 혈관 손상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식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신장이 쉴 수 있도록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분들을 전부 제한해야 하는 겁니다.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음식의 첫 번째는 당분입니다. 왜냐하면 당분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신장에 있는 필터들은 전부 모세혈관이라고 했잖아요. 모세혈관에 당분이 끼면 흐름이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쁜 기름이죠.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 오메가6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소금이에요.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는데 적당량의 나트륨은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 소금을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오면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혈압이 증가하면 신장이 파괴될 수 있다.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죠. 칼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뇨를 너무 강화시키니까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 라면이나 빵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조미료나 첨가물들이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신장을 파괴하는 제일 나쁜 음식은 당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좋다고 먹는 영양제 중에도 신장에 좀 무리를 주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D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죠. 그래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단백질 보충제도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갑자기 올라가면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장을 도와주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장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하는 것보다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아요. 소식을 해야 신장에 휴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칼륨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당분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합성 첨가물 같은 것도 줄이시고, 대신 골고루 먹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것 많이 먹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골고루 내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신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을 위한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혈액순환을 살려주잖아요. 혈액순환이 살아나야 염증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죠. 잠을 잘 자야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신장을 위한 가장 좋은 생활 습관 될 수 있겠습니다.